잠시만요. 자, 오늘의 뉴스부터 짚어볼까요? 오문범의 오늘의 뉴스좀 부산 YMC 오문범 사무총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은 부산형 늘봄학교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3일이죠. 부산시 등과 부산시 교육청의 늘봄학교 확대 발표 이후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예, 지난 23일이었죠.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시 또 지역 대학 등과 함께 오는 3월부터 시내 304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희망하는 학생들 모두를 수용하는 계획도 함께 발표를 했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수요가 좀 높은 상황이고 특히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과연 이 수요를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강서구 명지 또 기장군에 있는 정관 신도시 등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일단 시교육청에서는 기존 학교가 아니라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만을 전담하는 늘봄 전용 학교를 강서 명지 같은 경우에는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기장 정관 신도시에도 전용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원래 이제 기존 계획은 초등 1학년에서 3학년은 초등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네. 4학년에서 6학년은 지역 대학이나 구군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특히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서 명지동 같은 경우에 이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대상으로 이제 오후 8시까지 이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네. 이 늘봄학교 수요가 약 2,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용 가능한 인원을 살펴보니까 그 수요의 한 절반 정도죠. 한 1,000여 명 정도만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교육청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별도의 공간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로 예정돼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모듈러로 돼 있는 30개 정도의 교실을 좀 조성을 해서 약 600에서 700명 정도를 수용한다. 그래서 일명 늘봄 전용 학교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설치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월에 빠르면 9월부터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비슷한 환경을 가진 기장 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 시범 운영 결과를 보고 내년 초에 정관 신도시에도 비슷한 학교를 이제 설치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9월부터 전국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정부도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한 학교 정도는 빠른 속도로 부산시 교육청이 추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협의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문제는 뭐 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돌봄 서비스 책임지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정작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돌봄 관련돼 있는 분들의 이제 시교육청 그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일단 부산시 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돌봄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는 굉장히 의지를 강하게 이제 내비치고 있죠. 네네. 명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도보로 이용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일종의 셔틀 통학 차량도 운행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도 내고 있고 또 전형학교에는 돌봄 전담사, 방과 후 강사, 행정 실무자의 행정 책임자까지 자체 전담 인력도 꾸릴 계획이다 이렇게 내용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작 이 일선학교에서는 이 돌봄과 교원들, 돌봄 전담사와 교원들의 역할 아니면 또 같은 공간을 쓰는 거니까 이게 완전 분리 운영을 한다고 시교육청 밝히고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또 이제 동일 공간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현장의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 전담을 하고 있는 인력만 하더라도 지금도 뭐 한 학급에 한 25명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 갑자기 3월부터 이제 전면 시행을 한다. 또 수요자는 다 수용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그 아무리 인원을 충원한다 하더라도 한 달 남짓 나는 시점에 어떻게 전담 인력과 행정 인력을 다 충원할 것이냐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제 충분한 시범 실시 후에 좀 전면 시행을 검토해야 되는데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지금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원도 다 확보를 미리 딱 해놓고 대책도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좀 이런 얘기가 덜 나올 텐데 일단 무조건 하겠다니까 3월 되면 또 학교는 엄청 바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또 뭐 대학도 연계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려면 다양한 주체들 간에 좀 상호 협의나 협력이 제대로 돼야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교육청의 이런 빠른 속도에 대한 비판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들어보면 결국 이제 돌봄이 학교만의 문제냐. 물론 이제 연령대가 학교에 다니는 연령대다 네네. 보니까 이제 학교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돌봄의 의미도 있지만 이보다는 교육의 의미가 훨씬 큰 조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던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돌봄은 근본적으로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네네. 거거든요. 실제 이제 요즘 지자체들이 기초든 광역이든 두루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교육발전 특구 지정입니다. 근데 이 네네. 부분인데 사실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와 교육청, 또 유형 2와 3은 또 그 광역지자체와 또 교육청 이렇게 연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에 상관없이 결국 지자체의 협업 부분이 굉장한 교육발전 특구든 돌봄이든 다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지자체에서는 대체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 지원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또 100%도 아니고 네. 교육청에서 하면 우리가 일부 지원할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색을 내는 이런 쪽이고 또 기업체나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공간 정도를 이제 협조한다. 빈 공간을 네네. 이제 제공한다 이런 의미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된 돌봄 체계가 실제 현장에 그런 부담을 없이 할 수 있느냐.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 돌봄 체계가 좀 우리 사회 안에 안착되게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 반발이 아니라 하려고 하면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지자체, 교육청, 또 기업, 대학 뭔가 또 지역에 있는 또 단체들 이런 데가 좀 사실 참 충분한 협의 구조를 네, 좀 가져야 네. 됩니다. 이렇게 너무 이제 속도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너무 교육감님이 여기에 지금 너무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것은 반드시 좀 우려되는 네.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학년기에 들어서는 아이들은 일단 학교나 지자체에서 돌봄 체계를 네네네. 만든다라고 하는데 지금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 네네.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앞으로 막 계속 급감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예, 실제 이제 저출생 여파가 가장 빨리 미치는 곳 네네. 하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둘 수 있을 겁니다. 이 육아정책연구소가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요. 2022년 기준으로 부산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1919곳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28년 약 5년 정도가 뒤에 되면 756곳이 줄어들어서 1163곳이 운영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감소율이 같은 기간에 전국 평균이 31.8%더라고요. 네네. 근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39.4%.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아마 감소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이제 부산이 되는 건데 이런 예상치는 이제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활용을 한 거고요. 지원율이라든지 정원 충족률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런 가정 아래서 이제 도출된 수치라고 하는데 뭐 조건은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부산은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아마 현실로 들어와 보면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통상 원화 총수가 20명 이하가 되면요 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다 줄어야 이제 문을 닫는 게 아니고 네. 이미 이 언저리에 가게 되면 폐원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좀 뭐 15명, 18명 돼도 아니면 20몇 명이 돼도 폐원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예측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0명 이하가 되면 점점 어려워지니까 15명도 폐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이 18명, 15명 갈 데가 없어지니까 네, 갑자기 맞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힘든 점인데 사실 이제 이런 것만 봐도 출생률 뭐 높이더라도 영유아에 대한 돌봄이 좀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못하면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될 텐데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공공 형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일단 시의 판단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에 폐원 사례가 많다. 공공보다는. 네. 그러다 보니까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취약 예상 지역에 공공 형태로 전환하는 것들을 이제 선제적으로 좀 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이제 얘기 같은데요. 근데 폐원이 반드시 민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네네. 애가 없으면 무조건 공공도 다 이제 폐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뭐 축에서 보다시피 불과 5년 이내에 10곳 중에 4곳은 문을 닫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뭐 공공 역시 원화 부족으로 폐원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당장 시설이 사라지는 것도 돌봄의 공백이 생기는 거지만 이런 기본 시설이 부족해지면 영유아 보육과
또 이 교육의 양극화도 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요즘 좀 있는 집에서는 다 영어 유치원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고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내는 거고, 그럼 굉장히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의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재투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교육이나 보육 환경의 경쟁력도 잃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일자리 부족이 되면 유아 교수들이 이직을 또 하게 되겠죠. 유아 교사들이. 그럼 출생률이 변화가 생겨서 다시 뭘 하려고 해도 다시 그때 가서 교사를 충원하는 건 또 어렵습니다. 인프라를 구성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민간의 공공 전환 이런 걸로만 막연하게 준비할 게 아니라 좀 전략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투자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시가 좀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 소식 케이블카 관련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에도 송도 케이블카를 비롯해서 뭐 추진 계획이 있는 황령산 케이블카 등등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과다 경쟁으로 적자를 내는 곳이 대부분이라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곳이 41곳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성공적 운영을 하는 곳은 실제 몇몇 안 된다. 이런 이제 얘기거든요. 한때 명소로 소문이 났었죠. 통영 케이블카. 누구나 통영 가면 케이블카 한 번씩은 탄다 이랬는데 여기가 지금 이용객과 매출이 급감을 해가지고 지금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경남 사천 케이블카도 있는데요. 여기도 1월 1일부터 3,000원을 인상해서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외에도 경남 밀양의 얼음골 케이블카도 있는데 첫 해만 2억 흑자를 냈었고요. 매년 10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경북 울진의 왕피천 케이블카도 있는데 지난해 시설 임차를 내지 못해서 6개월째 지금 멈춰서 있다. 그러니까 실제 케이블카가 많이 운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찾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황이 이런데 지금 또 부산 황령산 케이블카 비롯해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산만 있으면 전부 케이블카, 모노레일 이런 거 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사업성이 있는 겁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업성이 있으면 당연히 흑자가 많겠죠. 그렇지 못하다는 건데 케이블카가 많지 않던 시절이 있어서 우리도 금정산에 케이블카 있을 때는 오면 한 번씩 다 타보는 추억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없던 시절에는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산세나 또 뭐 바다나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관광 자원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전국에 41곳이라면 사실 가볼 만한 데는 케이블카가 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이제 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죠. 이런 와중에 부산 황령산을 비롯해서 광양 섬진강 케이블카, 또 완도 상황산 케이블카, 경북 문경세제, 대구 비슬산, 심지어 강원 설악산에 뭐 또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요 관광지에 케이블카가 없는 곳도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거나. 이게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케이블카 시장은 이미 포화를 넘어섰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 유치 효과는 떨어지고 결국 예산으로 채워야 될 거다. 아니면 이제 설치하고 난 다음에 관리가 잘 안 돼서 흉물스럽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 들으면 왜 이기대에서 해운대까지 케이블카 만들려고 하다 이제 무산됐는데 오히려 그게 오히려 블랙홀에 안 빠져든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케이블카 타보면 사실 경관 뷰 외에는 다른 컨텐츠가 참 없거든요. 거기서 한 번 타본 분들이 나 타봐서 아는데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안 탄 분들도 잘 안 타게 되더라고요. 이 과연 환경훼손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산에 만드는 케이블카는 100% 환경훼손이 이루어지죠. 아까 해운대 이제 그 용호만 같은 경우에도 해양 이제 생태계 파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황령산만 하더라도 봉수대 주변에 전망대와 시설을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조명 시설까지 만든다 이런 계획이 같이 나와 있는 건데 당연히 뭐 황령산만 놓고 보면 훼손은 불가피하고 봉수대 주변의 개발도 당연히 같이 해야만 이제 수익성이 있는 거니까. 근데 전망대 구경 외에 어떤 관광 요소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서면 연결한다, 광안리 연결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 갖고 지금 관광 콘텐츠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편입 분석을 해본다 하더라도 관광객 수가 부풀려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왜 건물이나 개발을 해야만 관광객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부산 오는 분들이 그런 걸 보러 오는 것보다는
자연의 이런 걸 보고 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뭐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분석이 되고 있지 않는 개발 회사의 이제 이 얘기만 듣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자연을 없애고 만드는 이 개발 문제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 곳만 보고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다. 지금이라도 시가 좀 재고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자갈치 아줌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